안녕하십니까? 30년간 당뇨 치료를 담당해온 내과 전문의 김동석입니다. 혹시 요즘 물을 자주 마시거나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증상은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뇨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당뇨겠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40세 이상 인구의 3명 중 1명은 당뇨병이거나 당뇨 전 단계 상태입니다. 문제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일찍부터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가진단표를 통해 본인의 당뇨병 위험을 간단히 확인하고 이후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과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까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가진단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항목 중 해당된다면 O, 아니라면 X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 20문항입니다. 1.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2. 부모, 형제자매 중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 3. 나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4. 복부에 살이 많고 허리둘레가 넓은 편이다. 5. 나는 평소에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6. 나는 밥, 빵, 면 등 탄수화물을 즐겨 먹는 편이다. 7. 나는 45세 이상이다. 8. 출산 경험이 있으며 아이의 몸무게가 4kg 이상이었다. 9. 임신 중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10. 고혈압 진단을 받았거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 11.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고 들은 적이 있다. 12.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13.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자주 본다. 14.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침침해지는 일이 자주 있다. 15. 상처나 염증이 쉽게 낫지 않는다. 16.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한 느낌이 있다. 17. 피로감이나 무기력이 자주 나타난다. 18. 단 음식이 자주 당기고 식후 졸음이 심하게 온다. 19. 스트레스를 자주 받고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다. 20. 최근 1년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이제 체크하신 O의 개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현재 자신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O가 0개에서 4개라면 당장은 큰 위험은 없지만 앞으로의 식습관과 생활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O가 5개에서 9개라면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이상 위험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혈당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O가 10개 이상이라면 당뇨병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의 상담과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체크하신 O의 개수가 많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병은 조기 발견과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초기라면 약물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당뇨병이 야기하는 다양한 합병증입니다.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눈, 신장, 신경, 심장, 발 등 우리 몸 전체에 걸쳐 다양한 문제가 생깁니다. 눈의 경우 망막병증으로 실명에 이를 수 있고 콩팥은 손상되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 저림이나 통증, 감각 이상이 생기고 심한 경우 발에 궤양이 생겨 절단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장과 뇌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런 합병증들이
대부분 증상이 없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뇨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당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생활 속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 음식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하얀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국수, 달달한 과자, 탄산음료, 설탕이 들어간 커피나 과일 주스 같은 음식들은 섭취하자마자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처럼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다량으로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췌장의 과부하가 걸려 점점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거의 없어 포만감도 적고 과식을 유도하여 비만과 당뇨의 위험을 동시에 높입니다. 둘째, 운동 부족입니다. 현대인들은 자동차, 엘리베이터, 가전제품에 익숙해지면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혈당을 에너지로 소모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즉, 몸을 움직이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하루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 이내에 걷기를 실천하면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운동은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 스트레스 해소,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거나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지고 호르몬 분비가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늘어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렙틴은 줄어들어 단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수면 부족은 식욕 증가,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증가로 이어져 당뇨병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넷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기 위해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혈액 속에 방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 반응이 반복되면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여 결국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식후 졸림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몸이 무겁고 졸음이 몰려오거나 멍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 후 졸음이 심하다면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혈당이 급히 올라갔다가 인슐린의 작용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너지 부족 상태가 생기고 그로 인해 졸음과 무기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되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후 졸림은
혈당 이상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이를 자주 느낀다면 반드시 식사 내용을 점검하고 식사 순서와 식후 활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당뇨병을 키우는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알아차리고 건강한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혈당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생활 속 실천으로 예방하고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부터는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즉 해결 방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습관입니다. 대부분 밥부터 먼저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당뇨를 예방하려면 순서를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을 먹은 후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이 몸속에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도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20에서 3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루 30분 이상 걷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식사량을 80% 수준에서 멈추는 습관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 수저를 놓는 것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에는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식사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은 인슐린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혈당을 크게 올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느껴질 때 그만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넷째,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깊은 잠이 유도되는 초저녁 시간에 수면을 시작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관련된 호르몬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당뇨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스마트폰, TV 시청 등으로 잠들기 전 자극을 많이 받는 생활은 피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는 몸이 탈수 상태에 가까운데 이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며 장의 연동운동이 촉진되어 혈당 조절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찬 물은 위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칭과 복식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자기 전 혹은 식사 후에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긴장이 완화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전반적인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혈당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리적 반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습관입니다. 당뇨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서 공복 혈당,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혈압 등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화혈색소 검사는 최근 2~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당뇨병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이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수치를 기록해두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들은 단순히 당뇨를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게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기 당뇨는 약물 없이도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가진단 방법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자가진단표를 참고하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